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나무 주식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면서 1% 넘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AMD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장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전략들부터 그리고 공략주까지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돈나무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최근에 공략 주셨던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생방송 공략주였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 한 종목 소개해 주셨고 10.9%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F 2차 전지주 한 종목 소개해 주시고 12.9%, 빅텍 대표적인 또 방산 기업 중 하나죠. 방산주도 소개해 주시면서 7%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도 현재 18.7%대 기록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주 꾸준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 공략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9%대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중순쯤 말쯤에 생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고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 헬스케어와 제약 바이오 쪽이 많은 집중을 받기도 했죠. 전문가님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시젠이라는 종목 공략 주시고 현재 10%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LNF도 현재 12.9% 단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7월 초쯤 단기로 가져가자라고 공략 주시면서 단기 수익을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폐배터리 관련주, 음극재 대장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LNF 소개해 주시고 현재 10%가 넘는 상승률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쪽도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방산 쪽이 많은 집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략 주셨던 종목 바로 빅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빅텍 역시나 주가가 조금 하락이 나왔을 때 공략을 주시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7%대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시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집중해야 하는 테마, 이러한 이슈들을 짚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또 시장에서 불거질 때마다 종목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집중하고 계시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쪽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집중해서 살펴보자라고 공략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이 종목은 정말 주가가 눌렸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 주시면서 굉장히 단기간 안에 또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요. 5월쯤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을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18.7%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역시나 암호화폐 관련주로서 큰 상승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돈나무 주식 교육방 혜택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주식 기초교육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 내용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중국 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까지 이러한 트렌드 이슈들까지 짚어주고 계십니다. 방송에서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오늘 있는 이슈들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트렌드 분석도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들 그리고 어떤 이슈에 주목하면 좋을지까지 이렇게 많은 혜택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 가지 혜택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돈나무 주식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돈나무 주식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오전 11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돈나무, 수익나무 심어드리고 있는 돈나무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시장 재미없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흐름의 가운데서도 항상 상한가 상승 나오는 종목이 있듯이 오늘도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시즌에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계좌를 한층 더 플러스업 해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영웅 전차남과 돈나무와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잘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나무 주식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시장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 크게 지수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장전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확정 실적 발표가 났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국내 증시가 좀 상승 나오려면은 조금 미국 증시라든지 네. 아니면 좀 세계 증시 자체가 조금 뭐랄까 호재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단은 미국의 정치적 이벤트가 계속 좀 커지고 그리고 미국 유력한 대권 후보자들의 발언 하나만으로도 미 증시가 흔들리고 또한 이로 인해서 커플되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역시나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장중 초반 강세와 다르게 조금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미 대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변동성의 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일단은 미 대선 같은 경우는 11월 달이고 또 그리고 오는 9월 같은 경우는 FOMC 회의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조금 기대감도 역시나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과 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감이 동시에 그런 상존하는 시장이라서 오히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9월 되기 전까지는 조금 박스권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도 간략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분기 확정 실적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영업이익만 6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장 초반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인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는 좀 상관없이 이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시장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집중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번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SG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여야 되는 좀 테마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의 새 대통령 한마디로 백악관 주인 같은 경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유력한 야권 대선 후보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 현재 미국 부통령이 새 백악관 주인이 되든 간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는 한 인플레이션 수치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조금 인상 또는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이벤트로 이 해리스 입장에서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꼭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휴전까지는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젤렌스키 씨가 이 말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씨가 조금 평화적인 방법을 위해서는 우리 우크라이나 영토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한 번 더 쇼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쟁이 이제 조금 휴전 한마디로 조금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해가지고 저는 조금 이런 복구 테마, 재건 테마 지금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계속해서 집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 이슈 함께 살펴보셨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이슈 그리고 더 많은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공략 주셨던 종목도 벌써 10%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시젠이라는 종목 헬스케어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현재 10.9%대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한 주 만에 또 10%의 상승률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 종목은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지금 매도할 때일까요? 저는 시즌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2만 한 600원에서 700원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즌 같은 경우로 소개해 드릴 때 해리스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또한 저출산 관련 종목이다. 그러니까 꼭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의 국내 시장이 어땠어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 흐름이 상승보다도 하락이 나왔던 시기란 말이죠. 근데 영웅 전차남이 지난주 이 방송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이 종목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이 빠질 때 이 종목은 상승 나왔다 이거예요.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은 테마주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건전한 그 기업이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뭐 건전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실제로 테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대한민국 증시인데 여기서 또 재무가 좋지 않은 기업인데 뭐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뭐 최근 월요일 같은 경우에 TYM 한마디로 농슬라라 해가지고 농기계와 테슬라의 합성의 대한민국의 농슬라 회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십거리가 됐었던 그런 TYM 같은 경우도 주가 뭐 조작 혐의로 인해서 하한가 가까이 낙폭을 키웠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재무는 나쁜데 좀 어떻게 보면은 테마가 좋은 회사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 같은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회사는 재무도 좋고 테마도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빠졌어도 주가가 10%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즌에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기업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돈나무 방송만 보셔도 돈 버는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시젠, 현재 한 주 만에 10%가 넘는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젠에 이어서 시젠만큼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방송 공략주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시즌에 이어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테마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 네, 디지털 금이요. 디지털 골드. 네, 디지털 오늘 발음이 왜 그러시죠? 발음 왜요? 발음 나쁘지 않나요? 좋지 않나요? 아, 좋습니다. 네. 아무튼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네.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주목을 네. 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이요. 그렇죠. 사실 한동안 비트코인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오. 제가 워낙에 좀 귀차니즘 한마디로 좀 많이 게으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업비트를 하기 위해서 K뱅크를 가입하고 뭐 돈을 100만 원 정도 보냈고 100만 원 이런 절차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죠.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은 못 하고 있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제가 제 앞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 빚도 다 갚고 네.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요 저는 비트코인을 하고 비트코인 관련주라도 공략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실제로 많이 공략을 주시기도 했어요. 수익도 많이 주셨고. 제가 이 방송뿐만 아니라 네. 다른 타 경제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항상 소개를 했었던 비트코인 종목은 다 상승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갤럭시아 모니터리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또한 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미 이 종목으로 다 수익을 보신 상태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연말까지 2억을 갈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관련주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근데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왜 이번 주는 영웅 전찬음의 비트코인에 꽂혔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굉장히 많지만은 이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현재 야권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도널드 트럼프 씨 같은 경우는 미국을 비트코인의 수도로, 그리고 해리스 현재 부통령이자 현재 여권 민주당의 대권 후보인 해리스 씨는 코인 업계에 구애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던 한마디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망은 밝다. 이런 것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의 SEC라고 하는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 승인했다라는 뉴스 기사도 있는 거고, 또 이 마이클 세일러라고 해가지고 마이스트레이지 랩트리스라는 이 비트코인 미국 관련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대표는 비트코인이 한 개당 이제 1,300만 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의 대권 후보는 트럼프 미를 비트코인의 수도로, 그 다음에 친 비트코인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이미 예고까지 했습니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장려한다는 거예요. 엘살바도르처럼.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가 나라의 돈 같은 경우를 비트코인이 개당 5,500만 원일 때 엄청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천만 원 깨졌을 때 이분이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비트코인 값이 1억 500까지 올라갔을 때 이분이 와, 엘살바도르의 엄청난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추가로 비트코인을 매입집한 것처럼 실제로 국가 자체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장려한 것처럼요. 이제는 미국이 엘살바도르 경우처럼 한마디로 조금 뭐랄까요? 너무 극한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이 도널드 트럼프 씨 같은 경우는 연설 과정에서도 미국인들은 비트코인을 단 한 주도 팔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비트코인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 크게 상승 나온다는 거를 이분이 조금 그 가능성을 시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트코인 관련 종목은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욱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SEC 증권거래선물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상 현물 ETF 승인한다는 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까지 승인됐으면은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솔라나라든지요, 아니면은 알트코인이 ETF 승인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ETF 승인은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한 거니까는 거래가 활발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물론 매수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매도세도 역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매수세,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시장이 ETF, 한마디로 현물 ETF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더욱더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의 SEC 소송도 이번 주에 판결이 된다 하니까는요. 이거 역시도 리플의 유리한 입장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주를 공략 주고 계십니다. 우선 비트코인 최근 가격의 등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 행사인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후로 비트코인 가격도 꾸준하게 등락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는 대선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 가상화폐 발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쪽에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 좋은 호재 소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관련주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웅 전찬남 전문가님과 함께 이 비트코인 관련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비트코인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던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은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한마디로 조금 뭐랄까요? 생리현상처럼 뭐 네. 트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탄산 음료로 먹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상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 나올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 정부처럼 비트코인에 좀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양은처럼 전부 다 매도를 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개수를 전부 다 매도를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한때 7천만 원 중반대까지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물론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큰 매도량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그런 우려감과 그리고 독일 정부가 매도했을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더 많이 매도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다시 5천만 원대로 갈 수도 있다. 4천만 원대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한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9,700만 원까지 가다가 그런 우려로 9,300만 원까지 하락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재차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우려와 다르게 비트코인은 제 갈 길 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금 이런 가십거리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일 거다. 한마디로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뉴스 굉장히 많고 이게 또 부풀리고 크게 또 부각돼서 이게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동요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만 보고 있지 사실상 독일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비트코인의 물량이 전부 다 소화가 되고 또 이게 또 그 소화를 넘어서 상승 나온 거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악재란 악재는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주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최근 월가에서도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또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 관련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이렇게 두 가지 이슈를 짚어주셨는데 또 공략해야 되는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공략해야 되는 다른 포인트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 부분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왜 우리 방송은 네. 경제 방송 같은 경우가 왜 항상 상승 나온 종목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왜냐하면 제가 네. 지난주에 보지 말라고 했던 섹터 있잖아요. 네. 뭡니까? 근데 전문가님이 하도 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게 많아가지고 네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전기차 보지 말랬잖아요. 전기차는 근데 꾸준하게 보지 말라고 하셨죠. 맞아요. 전기차 2차 전지 보지 말랬잖아요. 네, 그쵸. 2차 전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너무 부진하죠. 그렇죠. 실적도 안 좋게 에코프로, 나오고. LNF, 네. 그다음에 뭐 또 원자재 관련 종목이 뭐 TCC 스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왜 뭐 포스코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 보면은 주가가 일주일 사이에 10% 최소한 5% 이상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낙폭을 키웠어요. 네. 이게 실제로 바닥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닥이다 하면서 희망 고문을 했지만은 더욱더 낙폭을 크게 키웠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들께 시즌을 소개시켜 드릴 때 2차 전지에 현재 투자해서 손실 중이거나 전기차에 투자해서 손실 중이거나 원자재에 투자해서 손실 중이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하시고 헬스케어 테마로 교체하셔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헬스케어 테마는 상승 나올 때 2차 전지는 더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가요.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이라도요.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든 다른 테마로 손실이 입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요. 들으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2차 전지를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이 가는데요. 2차 전지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뭐 지금 손실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네. 뭐 20%, 30% 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돈을 더 생겼을 때 2차 전지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회복하려고 다른 종목을 더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A와 B의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고 하면은요, 네, 오히려 2차 전지에 투자를 하지 다른 종목은 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을 산다는 것 자체는 네.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요? 네, 크게 오히려 계좌를 마이너스 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애니멀 홀더라는 단어 아시죠? 네. 예, 책임질 능력도 안 되면서 아예 귀여워하면서 강아지 한 마리 또 키우고 아예 귀여워 고양이 유기견 하나 데리고 오고 네. 근데 네, 실제로 강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 키울 때랑 또는 강아지를 10마리 20마리 키웠을 때는 케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럼요. 강아지 한두 마리 키웠을 때 케어를 더욱더 잘할 수 있잖아요. 목욕도 일주일에 3번, 4번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네. 산책도 20번 시킬 수 있는 건데 네. 강아지 10마리, 20마리 키우면은 산책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못 시키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계좌예요. 여러 종목들 많잖아요. 케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슨 종목들 가지고 있어요 했을 때 바로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스스로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고 케어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뭐 에코프로든 LNF든 이런 거 투자해서 손실 중이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가 2차 전지도 살짝 짚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전략을 또 세워주셨는데요. 이 종목 개수를 늘리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님, 이제 공략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공략 포인트, 추가적인 마지막 공략 포인트 짚어드리면은,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떠냐면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직접 펜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국 나스닥 시장에 실제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가능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크 세일러 한마디로 좀 대한민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 거래소와 같은 건데 마이크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2045년까지 코인이 한 개당 1,300만 달러에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0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100만 달러가 환율이 1,380원 기준으로 한다면 하면은 보통 13억 8천만 원 될 거예요. 179억 정도네요. 179억이요? 네. 와, 계산 빠르네요. 네, 이게 코인이 개당 179억까지 이를 거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한마디로 2045년이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20년 뒤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걸 20년으로 나눴을 때 비트코인이 올해는 한 1억 8천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욱더 상승이 나올 거고 이거에 따라 관련주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분 같은 경우만 비트코인을 이렇게 좀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번 주에 금리가 동결될 유력한 가능성이 큽니다. 한마디로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사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윌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혹시 세계 유력 좀 언론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 연준 같은 경우가 금리 인하 가시권에 있다. 그 제롬 파월 의장이 9월에 신호를 보낼 거라고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비트코인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줬는지요. 그리고 실제로 3월 5일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1억 500을 돌파했습니다. 왜?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역시 동반 상승세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딱 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 되기 전에 또는 9월 달에 비트코인이 1억을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되는 섹터는 2차 전지 절대 아니고요. 반도체도 아니고요. 또는 제약바이오 더더욱 아니고요. 건설 테마도 아니고요. 자율주행도 아니고 지금은 비트코인 테마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 비트코인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최근 204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1,300만 달러로 이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79억 정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앞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트코인 쪽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시청자 참여 방에서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황금 열매 종목 목표가를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 한 장입니다. 오, 네. 네, 한마디로 10,000원이에요.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안 와요? 네. 이 종목인데 제가 힌트를 이제 많이 드릴 거거든요. 아, 그 좋습니다. 종목을 들어보면 알 겁니다. 혹시 이전에 한번 공략을 주신 바가 있나요? 없어요.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런가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방송이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이 황금 열매는 목표가가 10,000원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네, 실제로 이 종목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실제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주가가 10,000원도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헷갈릴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은 시청자분들 및 투자자분들한테는 이 종목의 이름으로 불리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네. 이 종목을 줄여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굉장히 줄임습니다. 힌트라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네, 우리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를 맛점이라고 하듯이 네. 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땡땡땡 이렇게 세 글자로 불리기도 해요. 오, 네, 네.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힌트 로고입니다. 아, 너무 짜네요. 짜요? 네. 어우 참 이게 이 로고 보면은 모르겠죠? 모르죠. 네. 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의 로고는 실제로 이 종목을 매매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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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힌트를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못 좀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로고를 일단 힌트로 가지고 왔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의 공략 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대한민국에서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미국에서는 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가 될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이 회사의 주가 역시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세 번째, 이 회사는 지금 한 차례 급등하고 나서부터 현재 주가가 좀 바닥을 보고 있다. 한마디로 언제 반등할지 모를 정도로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구간을 우린 눌림목이라고 보고 있고 눌림목 구간에서 상승 나올 거라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좀 살펴보는 시간,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 일단 이 회사가 왜 대한민국의 코인베이스냐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나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업비트의 최대 주주가 두나무입니다. 하지만 두나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적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2021년, 22년, 2023년 최근 3, 4업년도의 실적만 보면은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두나무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요.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여기입니다. 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하기 위해서 업비트에 접속만 한다 했을 때요. 업비트에 접속하고 거래를 했을 때 이 회사의 매출은 계속 꾸준히 계속 동전 떨어지는 소리 나듯이 땡랑땡랑 하듯이 계속 상승 나온다. 매출도 상승 나오면서 주가 상승도 역시나 계속 상승 나온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거래하시잖아요.
예전에 했었죠.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안 하죠.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네. 한번 아 그래요?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비트코인 거래하실 때 네. 업비트 이용하십니까? 그럼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업비트를 사용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네. 제가 아는 주변 지인분들도 업비트를 많이 이용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비트는 그냥 대한민국 키움증권 같은 그런 느낌을 그쵸. 좀 주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는 업비트 대장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도 코인 거래자 수가 지금보다 더 늘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코인을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인이 매력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의 가입자 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회사의 주가는 지금은 8,000원대지만은 9,000원, 만원, 12,000원 이렇게 좀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는 대한민국의 코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우선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이 두나무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오늘 기업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 관련주, 오늘 종목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면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네네. 사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게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가상화폐적인 발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꾸준하게 또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선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요동칠 거다. 한마디로 좀 등락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하지만 그 등락의 기준이 어디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선에서 뭐 좀 등락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보는 시선은 비트코인이 일단은 제가 예상합니다. 네. 9월 전에는 1억은 9월 넘을 거예요. 전이요. 9월 전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달 되기 전에 이제는 뭐 오는 9월 한마디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을 겁니다. 주말 다 빼면은요. 네. 네, 저는 9월 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1억은 찍을 거다. 9월까지는요. 전문가님, 그럼 사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후보의 대표적인 관련 공략 테마주로 또 분류가 되고 있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당선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실제로 뭐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실제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리스잖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 미국의 민주당은 확실히 보수적인 공화당보다도 규제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타파하고 해제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지만은 이분일 때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ETF도 승인했고 또한 이더리움도 승인을 했어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조 바이든 대통령 한마디로 정책 같은 경우를 그대로 이어서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해리스 씨가 된다 하더라도 더욱더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비트코인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꺾을 수 없다고 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1억까지는 저는 9월까지는 1억 돌파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정도 되기 전에는 1억 안에서 1억 1천만 원, 1억에서 1억 1천만 원 밑에서요. 계속 등락을 할 거다. 하지만 1억은 쉽게 깨지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수익 보고 싶은 섹터를 찾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비트코인 섹터 당장 공략하셔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 수혜 테마주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올릴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가 PPI, CPI 그리고 비농 지수입니다. 한마디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취업 고용자 수 지표 같은 경우를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의 결과를 보면은 전부 다 시장이 좀 호재거리로 나왔어요. 한마디로 예상치보다 하이치로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더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되지 않더라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미국의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비트코인, 한마디로 비트코인에 대한 유화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이 바닥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 내일 또 FOMC 회의가 일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좀 확정시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나올 겁니다. 동결이요. 네, 금리 동결이 나올 건데 네. 근데 사실상 금리를 동결을 나올 거긴 하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네. 하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FOMC 제롬 파월 의장의 입이 중요한 거거든요. 오.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냐, 네. 시장이 유화적인 발언을 하냐 이 그쵸? 부분이 좀 중요할 건데 근데 저는 이 역시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의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네. 기준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속도는 현저히 빠르게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는 빠르면 올해 안에 진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봤던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상 이 제롬 파월 의장도 매해 FOMC 회의 때마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상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이미 했던 말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단어만 좀 바꿨을 거고 그분도 아마 지겨울 겁니다. 비슷한 말을 계속하는 게. 네. 하지만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거 보면 시장 상황이나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상 섣불리 기준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 못 할 거예요. 왜냐면 FOMC의 의장이 제롬 파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연준 위원들이 있고 이 연준 위원들의 좀 이런 이야기도 듣고 기준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제가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수치는 내려가고 있지만은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은 이거는 몇 차례 진행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조금만 올라간다고 하면은 기준금리 인하를 횟수를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과 유화적인 발언 섞여서 저는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저는 이런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섞여 있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차례 조금 깨지면서 근데 깨진다 하더라도 9천만 원 밑에만 깨지는 거지 과거처럼 8천만 원, 7천만 원 확 깨지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FOMC 회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비트코인 단기적으로는 이 회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전망과 함께 FOMC 회의 일정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한 통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가님. 네. 눌림목 자리에 있다고 하는데 왜 눌림목 자리인지 볼 수 있을까요?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물론 눌림목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 눌림목이라는 단어는 원래 정식 단어는 아닙니다. 네. 네, 은어예요, 은어. 근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지난 비트코인의 가격이 3월 달 초에 1억 500까지 올라간 다음에서는 11,230원까지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7월 5일에 비트코인 같은 가격 같은 경우가 8천만 원 깨졌을 때는 7,29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 같은 경우가 제가 직접 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이 다시 9,300~400만 원까지 상승 나왔을 때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재차 상승 나오면서 여기
현재 주가가 최고가인 최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급등이 9,400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따라 가지고요.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 둘, 셋.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크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대 내려갔으면은 여기 보세요. 네, 짝대기 3개, 동그라미 3개. 그러면 여기서 또 추가로 짝대기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짝대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한 차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짝대기가 두 번째 짝대기 나서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짝대기가 나왔죠. 네, 그럼 그다음 뭐겠어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올라가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짝대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V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흐름이 그래요. 네, 하락 나오지만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우기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항상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거래가 가능하지만은 비트코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24시간 거래되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우기투 시간의 종목도 10% 상승 나오거나 5% 상승 나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네, 언제 다시 한번 이렇게 네, 불기둥 뿜을지 모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도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빨리 제시드리면은, 이 종목은 제가 우기투 하지만은 네. 이 종목은 6글자입니다. 오늘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네요. 그렇죠. 네. 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종목명이 우기투로 알고 계신 분도 있어요. 네. 이 종목의 진입가 밴드는 현재가 8,300원대지만은 8,100원대에서 7,900원대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네, 변함없습니다. 세종대왕 한 장이고요. 손절가 7,200원 제시드리면서 이 종목 투자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함께하고 성공 투자도 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오늘의 공략주 마지막으로 요약해 드리면요. 우선 대한민국의 코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나무의 지분 7%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나올 때마다 함께 상승이 나왔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미리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9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인 인데요.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 관련주 함께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나무 주식과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